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8월 1일 금요일 저녁 9시 53분입니다. 주말에는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는 좀 하락 마감했습니다. 어제는 심각하게 빠진 건 아니고 어제는 조금 빠졌죠. 사실 좀 많이 빠질 수도 있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가 긍정적인 실적을 발표하고 급등을 하고 있으니 시장이 와르르 무너지긴 좀 어려웠을 겁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0.03% 빠지는데 그쳤고 S&P도 잘 버텼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래서 선방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심각하게 많이 빠진 건 아니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제 저녁 미국 증시가 이렇게 하락을 한 거는 일단 표면적으로는 어떤 금리나 기대감 후퇴 이런 거에 영향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제 물가지표 발표됐었죠. 물가지표가 예상보다 조금 높았단 말이에요. PC 지표가. 그러니까 금리나 기대감이 더욱더 후퇴한다 이러면서 시장이 하락 마감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날에 FOMC 회의 있었죠. 9월 금리는 없다고 했어요. 안 그래도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돼서 좀 서운한데 물가지표까지 이렇게 나오니까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 이런 물가지표나 FOMC를 이 하락의 원인으로 생각을 하는 거는 좀 표면적인 이유인 것 같습니다. 어떤 하락의 구실 찾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증시는 계속해서 사실 지금 특별한 이슈가 있어 오르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냥 기술적인 측면에서 신고가 랠리 중이니까 그냥 계속 오르고 포모에 의해서 오르고 그냥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것 때문에 어떤 물가지표 금리나 기대감 이런 것 때문에 물론 시장이 오른 것도 있지만 그냥 올랐단 말이죠. 그리고 지금 주식시장이 이렇게 오르면서 사실 FOMC고 물가지표가 별로 이렇게 매크로적인 부분에 관심이 없었단 말입니다. 미국 주식시장이. 그런데 갑자기 어젯밤에 물가가 어쨌다, FOMC가 어쨌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하락하는 거는 제 생각엔 약간 말장난, 표면적인 어떤 하락의 이유를 갖다 붙이는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아무튼 요건 저의 생각일 뿐이고 하여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본다. 실질적인 하락의 원인은 근데 제 생각에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나 투기적인 부분 이런 거에서 좀 찾는 게 더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안 그래도 제가 좀 간과하고 있던 사실이 있긴 있었는데 어젯밤이 마침 7월 31일이었죠. 그죠? 7월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시장이 한동안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윈도우 드레싱이라고 있죠. 종가 관리, 월말 종가 관리 그런 효과가 강하게 나타날 수 있는 게 특히 월 마지막 날이겠죠. 그래서 제 생각엔 윈도우 드레싱 그런 효과가 거의 끝나가는 7월 말이 되니까 그래서 시장이 조금씩 흔들리고 지금 이 순간에 조금 크게 흔들리고 있는 게 결과적으로 이런 윈도우 드레싱 효과가 8월 1일이 되면서 딱 끝나니까 시장이 좀 많이 빠지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수급적인 측면 혹은 투기적인 그런 측면에 의해서 시장이 빠지는 게 훨씬 더 큰 이유가 아닌가라고 그렇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어제 하여튼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이런 친구들이 실적 발표하면서 장 초반에 급등 출발을 했지만은 상승률을 좀 많이 못 지키고 좀 많이 상승률을 많이 반납하면서 물론 그래도 상승이지만 상승률을 장 초반에 비해서 많이 반납하면서 이렇게 좀 시장이 마감을 하긴 했죠. 어제 하여튼 기술적으로 좀 중요한 날이긴 했습니다. 나스닥이 S&P가 찔찔 오르다가 변동성을 확대한 첫 번째 날이었는데 그래서 저는 어제 저녁 말씀드린 게 한 2, 3거래일 정도는 어떤 급등 랠리를 이어나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는데 이런 급등을 반나절도 못 버텨갖고 일단은 매도세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변동성이 조금 확대가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지금 급등 랠리가 아니고 갑작스럽게 좀 이게 오히려 잠깐 급등이 이 급락의 핑계가 되는 어떤 급락의 씨앗이 돼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사실 이런 거는 그래서 그냥 기술적인 측면, 투기적인 측면에서 시장이 하락한 거 이렇게 일단 보는 게 좀 더 타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래서 어제 저녁 미국 증시의 내용이나 일단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은 지금 현재 내용을 좀 보면은 이런 모습입니다. 어젯밤 미국 증시는 장 초반에 급등해서 이 빨간색 저항선에 도전을 해서 터치를 했습니다. 터치를 해갖고 터치했다가 지금 이제 급격하게 밀리는 모습이긴 한데요. 일단은 근데 이거는 아직까지 기간 조정의 영역이라고 봐야 됩니다. 아직까지는요. 이 정도면은 아직까지는 어떤 상승 추세에 문제 없다.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이렇게 강한 상승장에서는 한 번 빠지는 건 괜찮다고요. 이 오래간만에 지금 빠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빠지는 게 이게 한 번 빠지는 그런 대표적인 예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번째 빠지는 겁니다. 이제 한 번, 이제 처음으로 빠지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여기서 한 번 더 올라가려고 시도하는데 여기서 고점을 못 높이면, 여기서 고점을 못 높여가지고 여기서 이제 자빠지기 시작하면 이제 그러면 이제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되는데, 한 번 빠지는 거는 괜찮다라는 거. 오히려 한 번 빠지면은 이런 것들이 또 다시 상승 탄력을 더 만들어낼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아직까지는 일단은 뭐 한 번 빠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거 일단 긍정적으로 봐야 되겠다. 이거 눌림시 매수가 정석이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한 번 정도는 빠질 수 있어요. 네, 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사실 딱 밀려야 되는 자리에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나스닥 지금 일봉 보시면은 이 추세선이 이렇게 생겼었죠. 지난번에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추세선이 생겼었죠. 추세선이 있는데 이 빨간색 선에 닿지 못하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빨간색 선이 닿지 못하면은 크게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근데 어쨌든 지금은 뭐다? 빨간색 선에 한 번 터치하고 나서 밀리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직까지는 좀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줄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추세적으로는 아직까지는 문제 없다.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저녁하고 하여튼 그 기술적인 이야기를 조금만 좀 더 이어 나가자면요. 일단 뭐 엔비디아부터 보죠, 뭐 그죠? 엔비디아를 보시면은 뭐가 중요하다고요? 빨간색 선, 요렇게 빨간색 선 올라가는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선인데 이게 중요한 라인인데, 뭐 물론 이제 미국 증시가 본장 개장 해봐야 알겠지만은 어젯밤에 좀 빠진다고 해서 엔비디아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주도주는 아직도 짱짱하게 살아있고 이런 상황이면은 눌림시 매수가 매우 정석적인 그런 대응이 되겠습니다. 다만 이제 근데 문제는 이제 지수의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게, 당분간은 근데 어쨌든 지금 이번에 이제 지금 한 번이라 말씀드렸죠. 이번 한 번 이렇게 한번 시장이 쿵 흔들림으로 인해서 앞으로 당분간 시장이 조금 불안해질 수 있으면, 당분간 지금 이 한 번 탁 빠지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 단기 고점이 확인된 겁니다. 한 번에 쉽게 단기 고점이 확인됐어요. 나스닥 23,845를 딱 찍고 밀렸는데 23,845는 당분간 이제 어떤 단기 고점이 된 겁니다. 의미 있는 고점을 일단 하나 확인을 한 거예요. S&P도 어디 6,468.5가 탁 찍고 나서 밀렸는데 이 자리가 단기 고점이 된 겁니다. 단기 고점을 확인했다,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 단기 고점을 어제 저녁에 만들어 놓은 그 단기 고점을 다시 회복하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제 좀 상승 탄력이 둔화가 되고 조정 혹은 뭐 이런 불안감, 이런 게 좀 계속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물론 이제 좀 더 지켜보긴 해야 되겠지만은 변동성이 중요한 자리에서 결과적으로 어제 밤까지 살아나면서 이렇게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이 나타나 버렸습니다. 물론 이 쌍바닥을 만드는 어떤 기간이 굉장히 짧아갖고 약간 뭐 신뢰도 이런 건 좀 낮을 수 있으나 어쨌든 몇 거래일 동안 지지력을 보이긴 했거든요. 그래서 빅스가 변동성이 단기 바닥을 확인했죠. 이것도 사실 당분간 좀 시장이 좀 불안할 수 있는 그런 요인이긴 합니다. 근데 아무튼 지금 이제 시간 외에서 보시면 이 변동성 선물이 이 변동성 수중하는 ETF가 여기가 중요한 라인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죠? 줄이 사라졌네. 잠시만요. 다시 줄을 좀 끄어 놓자면은 요 자리였습니다. 요 자리.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 여기 저점입니다. 여기. 그래서 요렇게 중요한 가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마디 가격들 말씀드렸습니다. 요 아래쪽에 마디 가격, 위쪽에 마디 가격, 요렇게 해서 어떤 레벨대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는데, 지금 요 레벨대에서 놀고 있는 거죠. 그죠? 변동성 ETF가. 근데 하여튼 지금 시간 외에서 급등을 해가지고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마디 가격까지 한 번에 터치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단기 바닥 만들고 한 번에 이렇게 저항을 터치하는 그런 그림이라면은 뭐 당장 특별한 이벤트가 있지 않으면 이거를 막 돌파한 착해서 넘어가기는 사실 좀 어려운, 그죠? 보통 여기서 바닥을 만들면 다음 상승 목표치는 여기까지라고 볼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일반적으로 아무런 이슈 없다고 하면요. 근데 뭐 시작부터 시세 한 방에 벌써 이렇게 어떤 저항을 터치를 한다라면은 사실 시장은 사실
변동성은 여기서 특별한 이슈가 있지 않으면 더 이상 확대되기는 사실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투자자분들 입장에서 피곤한 게 빅스가 계속 찔끔찔끔 올라가는 게 사실 더 피곤할 수 있는데, 어쩌면 한 방에 이렇게 팍 저항을 터치를 하는 거라면은 생각보다 좀 수월하게 조정이 좀 빨리 끝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시장이 완전히 안정되려면 뭐다? 여기 있는 이 아래에 있는 이 전저점을 깨야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이 변동성은 보니까 요 안에, 이 박스 안에 일단 갇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 당분간 갇혀 있을 것 같은데, 이 안에서 갇혀서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은 당분간 시장은 어쨌든 그죠? 조금 혼란할 수 있습니다. 시장이 좀 예전까지 평화롭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준을 좀 말씀드린 거죠. 그죠? S&P 나스닥이 어제 찍은 고점을 넘어가야 이제 시장이 본격적으로 또 다시 이 깔끔하게 어떤 평화가 또 찾아오는 겁니다. 또 그리고 빅스 입장에서 변동성이 지금 어떤 저점을 딱 확인하고 톡 튀어 오르고 있는데, 이 다시 이 자리를 깨서 확실히 레벨 다운하기 전까지는 미국 증시는 또 당분간 좀 혼조할 수 있다. 좀 이 평화가 좀 깨지는 좀 난세, 이런 식으로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한 번 빠지는 거기 때문에 눌림시 매수가 정석적인 전략이긴 하나, 아무튼 이런 빅스나 이런 상황들 좀 봐가면서 좀 어쨌든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좀 보수적인 전략, 이런 게 좀 필요하겠습니다. 뭐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은 다시 시장이 예를 들어 올라가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그죠? 5일선 위에 다시 올라타면 시장이 뭐 상승을 하고 있는데 5일선 아래에서 상승하는 경우는 없을 거 아닙니까? 그죠? 5일선 위를 올라타는지 안 올라타는지 이런 거 보시면서 조금 보수적으로 하실 분들은 눌림시 매수인데 다시 5일선 올라타는 순간에 매수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하시면은 좀 좋을 것 같다라는 거. 하여튼 눌림시 매수다, 한 번 빠지는 거는 괜찮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전반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봤고, 조금 전에 중요한 경제 지표가 또 하나 발표가 됐죠. 하여튼 이번 주에 정말 중요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는데, 고용지표가 발표됐습니다. 근데 고용지표는 부진하게 발표가 됐습니다. 논판 페이롤스가 예상이 10만 6천인데 7만 3천 나왔죠. 그러니까 예상을 많이 하회한 겁니다. 야, 미국 경제가 둔화된다라는 뭐 그런 신호일 수 있는데, 근데 사실 지금 상황은 시장이 금리 인하를 좀 바라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렇게 경제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고용지표가 부진하게 나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을 더 자극하는 경우가 금리나 기대감을 더 살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영상 초반에 뭐라 말씀드렸죠? 여기 표면적인 하락의 이유는 물가지표가 높았고 FOMC가 매파적이었기 때문에 뭐 금리나 기대감이 후퇴하면서 뭐 시장이 하락을 했다라고 표면적으로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조금 전에 발표된 그 고용지표는 어떻습니까? 조금 전에 발표된 고용지표는 다시 금리나 기대감을 살리는 그런 지표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표면적인 이런 악재를 지금 고용지표 한 방으로 어느 정도 좀 커버를 할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 지금 시장이 확실히 강하긴 강한가 봐요. 이렇게 지표들이 주식시장에 좀 이건 우호적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걸 보면은 어쨌든 좀 주식시장이 아직까지 강하긴 강하다. 좀 때맞춰서 그럭저럭 괜찮은 소식들이 좀 들려오는 걸 보면은 어쨌든 아직까지 좀 시장이 강하긴 강하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합니다. 근데 어쨌든 말씀드렸다시피 그죠? 지금 한 번 빠졌기 때문에, 한 번 빠지면서 단기 고점을 만들어 놨고 이랬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혼란스러울 수 있고, 한 번 못 넘은 이 자리를 다시 한 번 못 넘어서 두 번째 못 넘게 되면 이러면 이제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질 수 있겠죠. 그죠? 하여튼 한 번은 괜찮다. 심지어 지금 고용지표도 주식시장에 이건 좀 우호적이라고 봐야 될 것 같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표면적으로 흔들렸는데, 이런 표면적인 이유를 좀 많이 희석시켜 주기 때문에 고용지표가 일단은 시장에 좀 좋은 소식,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이슈가 많아가지고 지금 약간 두서없이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데, 어제 미국 증시 마감하고 나서 오늘 아침이죠. 그죠? 애플과 아마존 실적 발표됐습니다. 근데 아마존은 급락하고 있고 애플은 2% 정도 상승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현재 시간 외에서 잠깐 차트 구경 좀 오래간만에 하고 가겠습니다. 애플인데요. 애플은 한 1.8에서 2% 정도 상승 중입니다.
그리고 아마존은 좀 굉장히 많이 급락하는 모습. 아마존은 뭐 7, 8% 정도 빠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실적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아무튼 애플이 그래도 좀 살아는 있습니다. 애플이 좀 살아있고, 그 전날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메타가 실적 발표하고 나서 굉장히 급등을 많이 했죠. 그죠? 이 지도에서 보시다시피 굉장히 진한 초록불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아직도 흐름이 좀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하여튼 미국 증시가 심각하게 지금 빠지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애플이 일단 버티고 있고, 애플도 나름 이제 덩치가 큰 친구인데 애플이 좀 어느 정도 버티고 있고, 또 그리고 고용지표가 조금 좀 서운하게 나와가지고 금리나 기대감을 좀 자극을 시켜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 때문에라도 일단은 어쨌든 미국 증시는 좀 버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아직까지 막 그렇게 심각한 조정이 아니고 그냥 지켜야 될 자리는 다 지키는 그런 모습이라 갖고, 물론 이제 뚜껑 열어봐야 되긴 하는데, 미국 본장 열어봐야 되긴 하는데, 아무튼 나름 어떤 중요한 지지선 어딘가에서 좀 고용지표가 나오고 있으니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괜찮아 보인다고 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런 내용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조금 전에 고용지표가 발표되고 나서 채권이 급등을 했습니다. 이 채권이 이제 본격적으로 마디 가격을 좀 돌파 안착을 하는 모습이죠. 그죠? 좀 의미 있게 좀 재료를 가지고, 고용지표라는 재료를 가지고 이런 자리를 돌파 안착하는 거니까 이 좀 돌파 안착의 의지가 있긴 있는 것 같습니다. 좀 진짜라고 좀 봐줘야 될 것 같고, 그렇다면 당분간 채권은 조금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근데 이 채권이 뭐 이 정도 범위 내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주식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수 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채권 시장이 이렇게 좀 올라오는 거는 이 금리나 뭐 기대 강화 뭐 그런 측면도 좀 있긴 있을 거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얘가 조금 이렇게 올라오는 거는 사실 어쩌면 주식시장에는 약간의 긍정적인 영향도 좀 미칠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하여튼 그 채권 시장은요, 장기 채권은 이렇게 해서 지금 올해 네 번째 어떤 바닥을 확인을 한 상황이고요. 이게 아직 위쪽으로 본격적으로 올라간다 그건 아닙니다. 바닥을 확인하고 이제 조금 반등을 해볼까 이 정도입니다. 여전히 장기적으로는 혼란한 구간 안에 와 있고, 아무튼 지지력은 좀 강화가 됐는데, 그게 아무튼 이 탄력적인 상승을 이어나간다는 걸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그죠? 그건 다른 겁니다. 일단 바닥만 확인이 또 되고 있다. 또 다시 어떤 위기를 넘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유로화인데요. 그 좀 전에 고용지표가 서운하게 나오면서 유로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고, 다시 달러 약세가 나타나고 있긴 있는데, 근데 아무튼 지금 보시다시피 단기적으로 봤을 때 고점과 고점, 저점과 저점이 낮아지고 있죠. 유로화는 좀 이제 약세로 일단 약세로 전환이 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유로화가 여기서 계속해서 강해지기는 조금 좀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미 뭐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계속해서 이 고점이 조금씩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좀 달러 인덱스 입장에서 좀 잠깐 볼까 하는데, 달러 인덱스를 좀 보자면은 요런 모습입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금 차트상으로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죠. 중요한 자리입니다. 한 번쯤 빠질 수 있는 자리예요. 어쨌든 이번에 이 미국 고용지표가 좀 서운하게 나왔죠. 그죠? 서운하게 나오면서 달러의 장대 음봉이 하나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어제까지만 해도 어쨌죠? 어제까지만 해도 야, 이게 달러가 생각보다 급격하게 오를 수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있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매파적인 미국 경제, 매파적인 FOMC, 뭐 강한 물가 이런 것 때문에 야, 달러가 좀 생각보다 강할 수 있겠는데라는 걱정이 좀 있었던 상황이긴 했는데, 오늘 고용지표가 부진하면서 달러 강세가 진행이 되긴 되겠지만은 달러 강세의 속도는 다소 이제 좀 누그러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죠? 달러가 막 대폭등하는 게 아니고 조금 좀 누그러져서 이렇게 찔끔찔끔 오르는 그런 달러 강세로 가는 듯한 모양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달러가 확 오르는 게 아니고 찔끔 하면은 이러면 뭐 사실 자산시장에 당분간은 위험 자산들에 큰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뭐 이런 것도 사실 뭐 주식시장의 약간 긍정적인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하여튼 그래서 이런저런 내용을 좀 살펴봤고요. 그래서 뭐 다른 거는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 없는 것 같고, 한국 증시 좀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한국 증시도
오래간만에 이 정도면은 좀 세게 빠진 거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도 좀 전에 미국 증시 설명과 같습니다. 한 번 강하게 빠지면서 뭐가 됐다? 이제 단기 고점을 똑같이 확인을 한 겁니다. 아, 저기가 고점이었구나. 그래서 당분간은 뭐다? 당분간은 여기 있는 이런 이 빠지기 시작했던 이런 단기 고점 자리를 다시 넘어서기 전까지는 굉장히 이제 좀 혼조한, 좀 어떤 그 좀 치열한 좀 격전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답답한 상황이 좀 된 거고요. 당분간 좀 불안할 수밖에 없긴 하고, 말씀드렸다시피 한 번 빠진 거기 때문에 아직은 뭐 괜찮긴 합니다. 다만 근데 이제 이 코스피 입장에서 좀 요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어차피 뭐 코스닥은 지금까지 이 코스닥 역사상 뭐 수십 년 역사상 단 한 번도 박스권이 아니었던 적이 없기 때문에, 얘는 항상 박스권이었기 때문에 박스권 안에서 뭐 지가 좀 빠지나 오르나 사실 그렇게 뭐 장기적인 추세에 관해 할 말은 없고, 그 코스피가 조금 좀 문제가 좀 될 수가 있는데, 코스피가 이번에 그 중요한 자리 436점 얼마를 일단 돌파 한착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강하게 무너지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이게 그죠, 조금 좀 걱정을 좀 해보긴 해봐야 됩니다. 그 물론 이거 한 방 빠졌다고 여기서 막 심각하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는데, 근데 그 이런 가능성 정도는 조금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게 맞는데, 왜냐하면 한 번 빠지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한국 증시의 특징이 좀 그렇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항상 1등만 해요. 1등만. 그 상승할 때도 전 세계 1등, 하락할 때도 전 세계 1등입니다. 지금 전 세계 1등으로 상승을 하고 있었었는데, 이렇게 유례없이 강하게 오르다가 이제 한 번에 여기서 전 세계 1등으로 하락하는 그런 경우가 좀 종종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는 좀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이번에 결과적으로 큰 추세상으로 몇 년치를 보면 결과적으로 코스피의 이 상단 자리를 돌파한 착을 좀 못하는, 실패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어쨌든 좀 경계가 좀 필요하긴 합니다. 코스피는 사실 지 혼자 좀 굉장히 좀 많이 올라온 측면이 있어요. 이제 좀 다소 좀 코스피는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 오르지 않았냐라는 그런 인상이 좀 들 수 있는 그런 자리이기는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는 조금 좀 그 지금까지 워낙 성과가 좋았었기 때문에 어쨌든 아직은 뭐 괜찮을 수 있는데, 다소 좀 경계가 좀 필요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하여튼 조금 뭐 자세히 좀 보자면은 중요한 지지선을 좀 깨긴 깼거든요. 중요한 지지선은 깼는데 한 번은 깰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요한 지지선은 어디? 7월 4일 금요일의 시가 424.5네요. 그 자리를 한 번에 깨긴 깼는데, 어쨌든 한 번에 지금 왕창 깨지는 거니 뭐 약간 어쨌든 지금 이쪽 부분에서 변동성이 급격히 커지고 있으니 이쪽에서 이렇게 움직이는, 이쪽에서 지지선을 넘어가고 이쪽에서 지지선을 붕괴시키고 뭐 이런 모습들은 사실 신뢰도가 좀 낮을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어쨌든 한국 증시 뭐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고, 이거 한 방으로 시세가 죽는다라고 생각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오래간만에 하여튼 전 종목 전 업종이 다 빠진 그런 하락장의 전형적인 모습이긴 했죠. 어쨌든 한 번은 뭐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보고 계시는 건 이제 풋옵션이거든요. 풋옵션들이 오늘 이렇게 초대박이 좀 나긴 났습니다. 오늘 막 3배, 막 4배 이렇게 막 올라가는 종목들이 풋옵션에서 많이 나왔는데, 사실 풋옵션 입장에서는 지금 이런 지금 이런 장대 항공 하나가 추세를 완전히 상승으로 뒤집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직 바닥에 대한 확인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만약 풋옵션이 여기서 뭐 다시 한번 빠지는데, 여기 이번에 만들어놨던 이런 저점을 지키거나 이런 모습이 나타나면은 조금 좀 문제가 뭐 될 수도 있겠지만은, 한 번 정도는 튀어오를 수 있다. 더군다나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렇게 확 튀어오르는 이런 급격한 움직임은, 그죠? 빅스 차트에서 좀 많이 봤던 그런 측면들이 있죠. 빅스의 특징이 어떤 게 있죠? 이렇게 급등을 확 하고 나서면 한동안 이렇게 계속 쭉쭉쭉 내려오는 이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빅스 입장에서 좀 중요한 저항은 이런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뭐 27 정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27이 중요한 자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여기 27 부근을 못 넘어갔었기 때문에 27 부근까지 거의 다 왔죠. 그죠? 무거운 저항까지. 물론 또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 특별한 이슈가 악재가 있다면은 그러면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 하여튼 이런 저항 부근에 도달하고 있다는 거. 한국 증시나 미국 증시나 비슷하죠. 그죠? 좀 전에 미국 증시 변동성 ETF 보여드렸었죠. 그 친구도 미국 변동성도 저항에 바로 터치라는 모습이었고 한국 변동성도 거의 다 와갑니다. 물론 조금 목표치가 좀 더 남아서 월요일날 좀 더 흔들릴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런 모습.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하루 만에 변동성이 막 치솟고 이런 거는 사실 뭐 추세적인 하락을 뭐 이야기하기는 아직 좀 이런 건 어쨌든 오히려 어떤 매수의 기회 요렇게 생각하는 게 좀 정석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여튼 역배열 중에 장대 양봉이 하나 튀어 올랐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존의 추세대로 당분간 좀 가려는 좀 그런 힘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관점을 좀 유지해보자. 하여튼 이런 거는 눌림시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는 게 맞다 이겁니다. 요게 이제 정석입니다. 물론 이제 워낙 오늘 많이 뭐가 빠지니까 보이시다시피 오래간만에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긴 했는데 하여튼 그저 말씀드렸죠. 뭐 지금 달러 강세로 전환은 됐다고요. 그래서 찔끔찔끔 올라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환율이 좀 본격적으로 올라오니 주식시장도 좀 부진하긴 하나 아무튼 주식시장 자체는 일단은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긴 하겠다. 아직까지는요. 한 번은 이럴 수 있다. 다음번에 또 이렇다면은 문제가 좀 될 수 있다 싶습니다. 뭐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말씀을 좀 드린 것 같고 다들 비슷해요. 한 번은 빠질 수 있다 이겁니다. 한 번은 빠질 수 있다. 아무튼 이번에 지금 이렇게 빠지면서 좀 타격을 입은 종목들이 좀 있긴 있을 겁니다. 한국 증시 종목들이 대부분 이번 주에 빠지면서 단기 고점을 확인한 것들이 많거든요. 이번 주에 확인한 단기 고점들을 빨리 넘어가지 못하면은 하여튼 그 단기 고점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당분간 이제 좀 부담스러운 그런 구간이겠죠. 그죠? 그 자리 넘어가면 단기 고점을 넘어가면 그럼 또 새로운 영역 또 좋게 봐주면 되고요. 하여튼 아직은 그죠? 하여튼 삼성전자도 이번 주에 중요한 저항을 살짝 넘어섰는데 결과적으로 되돌림이 나타났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으로 봐줄 수 있는 정도이긴 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드렸고요. 하이닉스도 오늘 또다시 중요한 자리를 좀 깨고 있네요. 그죠? 딱 26만 6천 원 정도가 중요한 지지선인데 또 깨네요.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 그죠? 하이닉스 어떻게 됩니까? 고점이 요렇게 형성이 되고 고점이 낮아지고 있죠. 급격히 하이닉스 같은 거 조금 많이 빠질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이 주도주들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좀 잘 보셔야 돼요. 이번에 단기 고점 만들어내고 있는데 하여튼 뭐 이번에 이렇게 한 번 빠지는 LG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것들은 뭐 괜찮을 수 있어요. 이렇게 한 번 빠지는 종목들은 괜찮을 수 있다. 뭐 예를 들면 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이런 것들 빠져봐야 고점은 계속해서 높이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종목들은 한 번쯤 빠져도 별 문제 없다. 근데 지금 하이닉스가 좀 모양이 좀 안 좋아지긴 시작하네요. 그죠? 고점이 급격하게 좀 낮아지고 저점도 낮아지고 있고 이런 모습들은 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죠. 하여튼 이제 뭔가 어쨌든 이 음봉이 하나 좀 의미 있는 하락이 지금 한번 나타난 거니까 이쯤에서 이제 좀 강한 종목, 약한 종목들 이제 좀 약간 성과가 좀 이제 좀 차별화가 좀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직까지는 좀 긍정적인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그런 관점을 좀 가지고 갈 필요가 있는데 뭐 종목 구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저 더욱더 강한 종목으로 좀 엄선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그저 가을이라고요. 가을. 한 번쯤 뭐 서리도 내릴 수 있고 아침 저녁으로는 시원할 수도 있고 하지만 낮에는 여전히 햇살이 매우 따가운 가을 이런 특징들 좀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서리가 한번 내린 거 이런 식으로 일단 좀 볼 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어쨌든 가을 이렇게 앞으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는 뭐다 강한 종목에 더욱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다시 한번 좀 드려보겠습니다. 나머지 뭐 특별히 드릴 이야기는 없고요. 하여튼 뭐 다른 나라들도 아마 전반적으로 다들 조금씩 좀 부진한 모습들이 이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뭐 심각하게 다 빠지는 건 아니고 아직까지는 다 눌림시 매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이 독일 증시는 뭐 이제 슬슬슬 둥구스름하게 해서 꺼지고 있네요. 그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와르르 무너지기까지는 아직까지는 좀 지지선들이 좀 남아 있죠. 어디를 붕괴시켜야 와르르 빠지는 걸까요? 여기 있는 전저점 이런 자리들이 깨지면은 이제 완전히 뭐가 붕괴되는 거겠죠. 물론 요까지 빠지는 것도 상당히 좀 낙폭이 좀 클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지금 전 세계가 이 8월 1일이 딱 되면서 윈도우 드레싱이 끝나면서 이렇게 좀 부진한 흐름을 보이고 있네요. 그죠? 중국 증시는 구리 급락하면서 같이 좀 부진한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한 번 빠지는 거기 때문에 이제서야 한 번 빠지는 거라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